자,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보시면 프리뷰 버튼, 이전 버튼을 클릭을 하면 페이지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현재 페이지가 PG라는 변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1이 차감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페이지면 1페이지라고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1페이지면 0페이지라고 되는데 페이지 개념에는 0페이지나 뭐 음수 페이지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1보다 페이지가 값이 작으면 무조건 1페이지를 출력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getXML 데이터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하면 이제 페이지 처리가 다 되는 거죠. 자, next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마찬가지. 현재 페이지가 뭐 예를 들어서 1페이지면 next 페이지는 2페이지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페이지가 10페이지인데 토탈 페이지도 역시 총 페이지 수도 10페이지다. 그러면 next 버튼을 클릭하면 11페이지가 되어버려서 페이지를 한 개를 초과돼 버리죠.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문으로 토탈 페이지를 초과를 하면 그냥 토탈 페이지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getXML 데이터 리스트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화면에 그 해당 페이지가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seekbar.set on seekbar change listener, 이 seekbar을 사용자가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이동했을 때도 역시 페이지가 이동돼야 되죠. 그래서 리스너를 켜는데 리스너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seekbar change listener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죠. 밑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private로 선언을 했고요. seekbar.on seekbar listener 라고 해서 리스너를 준비를 하죠. 리스너 이름은 이거고요. 이 리스너를 아까 위에서 대입을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 클래스는 다시 뉴로 인스턴스 구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on seekbar change listener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 구문 메소드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메소드는 딱히 정의할 필요가 없었고요. 좀 설명하자면 on progress change, 프로그레스 바가 움직이는 동안이죠. 근데 움직이는 동안에 페이지가 변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이 끝났을 때 화면 페이지가 변환돼야 되기 때문에 on stop tracking touch라는 이 메소드에다가 go to p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재정의를 한 겁니다. on start는 이제 트래킹을 seekbar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도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어서 형식상 두 개의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오류가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동하는, seekbar을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구문이죠. go to page라는 메소드고요. 현재 페이지를 org page라는 임시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seekbar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프로세스 위치, 사용자가 드래그한 위치일 수도 있죠. 그 위치를 getProgressBar라는 명령을 통해서 값을 가져왔는데 이 값은 1부터 100까지의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풀어라고 이렇게 선언을 대입을 해놨고요. 선언해서 이것도 역시 비율 계산인데 거꾸로 계산되는 거죠. 아까하고는 다르게 현재 seekbar에 뭐 몇 퍼센트 위치에 있다라는 그 값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페이지로 이동할 거냐 라는 이 페이지 값을 구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을 이 퍼센트 값 곱하기 토탈 페이지 해서 더블 값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D 값을 다시 나누기 100을 하면 이제 백분율에 대한 비율 처리가 된 거죠. 그 값을
D100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D100도 소수점 이하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올림 처리를 해서 다시 CMS util에서 제공하는 double-to-in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티저 값으로 pg 값을 현재 페이지 값, 이동할 페이지 값이죠. 이동할 페이지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동할 페이지 값이 1보다 작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럴 때는 1로 재규를 시키고, 그리고 토탈 pg를 초과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토탈 pg를 초과할 때는 총 토탈 pg 값이 pg 값으로 되도록 이렇게 필터링하는 구문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시크바를 움직였는데 움직이기 전의 위치로 그냥 그대로 뒀을 경우, 이럴 경우는 페이지 전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래 페이지하고 변환할 페이지를 비교해서 서로 다를 때만 웹서버로부터 페이지에 대한 지정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하도록 하는 getXMLDataList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페이지가 정해졌으니까 시크바의 위치를 거꾸로 추정을 해서 일종의 교정을 한다고 그러죠. 시크바 위치가 뭐 1페이지면 1페이지 위치에 항상 가 있는 게 사용자가 요 지점은 1페이지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문이 바로 이 구문이 됩니다. 이건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그 비율 계산법에 의해서 시크바의 위치를 다시 정돈한 거죠. 1페이지에 해당되는 시크바에 항상 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끝부분이죠. 주문 목록 화면에서도 역시 옵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전 장에서도 설명했던 그 구문을 그대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CMS util에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클래스를, 이런 메소드를 our framework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메소드는 이 메소드다 라고 아까 보신 메소드가 나오죠. 더블형을 인티저형으로 변환하는 메소드를 잠시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서 목록 아답터 파일을 준비를 해야 되죠. more order list adapter.java 파일입니다. 이제 목록 아답터를 많이 앞장에서 만들어 보셨으니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상투적으로 선언했던 레이아웃 인플레터, 그 다음에 HM 데이터 매핑할 데이터죠. 그리고 컨텍스트, 행 레이아웃에 대한 레이아웃 번호, 그 다음 띠무니용으로 사용할 칼락 데이터, 그리고 로그캣에 사용할 태그, 그리고 목록 수에 대한 변수, CMS util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현재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생성자는 이전에 앞장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이제 해도 되겠죠. 그리고 getCount하고 getItem, getItem ID도 역시 동일한 형태이니까 앞장에서 설명한 것들과 다 동일한 형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본 목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HMView드라는 해시맵을 선언을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매핑하는 부분이죠. getView라는 메소드에서 이번엔 띠무니 처리하는 구문을 주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띠무니가 아닐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지션을 파이널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본 화면에 대한 정보를 본 행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현재 매핑할 대상이 이미 매핑된 화면이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가
없고 매핑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조건 매핑되지 않았을 때만 이제 매핑 로직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문 제목으로 미리 문자를 준비를 했죠. 주문 제목은 주문 번호 그리고 제품명 중에서 대표 제품명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문 슬래시하고 주문 1 해서 주문 일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더 타이틀이라는 객체에 출력을 했죠. 오더 컨텐트 텍스트라는 변수에 금액과 그리고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받을 사람 이름, 입금자 정보를 입금 은행 정보하고 입금자 이름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메모라는 변수에 메모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변수에 대입을 시켜 놓은 다음에 만약에 메모 값이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이 변수에 이어서 order content 텍스트라는 변수에 메모 값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order content라는 요약정보 객체를 찾아서 이 데이터를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버튼을 찾아서 디테일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디테일 인포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상세 정보 화면이 나타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init spinn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피너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죠. 이거는 함수 부분은 따로 처리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뷰드의 개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제일 처음 매핑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뷰드의 값에 콤마를 찍어주고 그리고 뷰드 값에 현재 매핑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몇 번째 값이 매핑이 됐다라는 거를 hmbuild라는 해시맵 객체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디테일 인포라는 부분을 주석으로 막고 밑에 있는 구문을 사용했네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남겨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디테일 인포 메소드는 위에서 이제 디테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죠. 몇 번째에 대한 주문서를 클릭을 했는지 그 주문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o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고 그리고 웹서버로부터 more_order_detail.php 라는 파일을 호출을 했습니다. 전달 변수는 주문 번호인 o라는 변수를 전달했습니다. 통신 객체를 준비를 하고 sendPost 메소드를 이용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을 시도를 하고 그 결과값을 요 밑에서 받아왔네요. 결과값을 hmcart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hmcart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로 안에서 선언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CMS util에 있는 calc price 메소드를 이용해서 카트에 있는 hmcart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총 배송료와 합계 금액을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라벨 값을 문자열을 준비를 해놓고 총 금액을 인티저 값으로 가져왔는데 이 총 금액은 저 위에 있는
그 주문 내역, 주문 목록 중에서 토탈 프라이스를 가져온 걸로 되어 있네요. HM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그리고 배송료를 HM 프라이스에서 가져왔네요. 배송료는 이쪽에서 가져왔죠. 근데 토탈 프라이스를 굳이 HM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었고요. 이 부분은 HM 프라이스에서 가져오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HM 프라이스로 바꿔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값은 동일해야지 데이터 싱크가 확실히 맞는 거니까요.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를 준비를 하죠. 이 대화 상자를 준비를 해서 대화 상자 화면에 출력할 레이아웃을 정했습니다. r.layout. more underbar order underbar detail이라는 위에서 만든 디자인 파일을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대화 상자 제목으로 주문 내역이라고 출력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문한 상세 목록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아답터를 준비를 했죠. 이 리스트 아답터는 앞에서 정의했던 more order detail 아답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자인 행 레이아웃은, 매핑할 행 레이아웃은 more underbar order underbar detail underbar row라는 XML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매핑할 데이터는 HM 카트 데이터입니다. 목록 객체를 찾아와서 이 목록 객체에 리스트 아답터를 적용을 해서 목록을 출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디테일 프라이스 객체를 찾아와서 이 객체에 가격, 배송료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죠. 배송료 정보를 출력하는데 앞에서 정의했던 딜리버리 프라이스 라벨, 배송료라고 이렇게 카피가 나오죠. 이 부분에다가 배송료 금액을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맨 뒤에 1이라고 출력되게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액도 출력을 하는데, 합계 금액도 역시 앞에 합계 금액이라는 라벨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합계 금액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고, 맨 뒤에 1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대화 상자 다이얼로그가 이제 설정 준비가 다 됐으니까 화면에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dialog.show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 close btn이라는 버튼이 있었죠. 자, 참고로 이 객체와 그리고 이 객체, close btn 객체들은 전부 다 이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객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close btn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클릭 이벤트를 작성하는데, 이 클릭 이벤트가 new close listener로 해서 다이얼로그를 닫게 하는 그런 형태를 구사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다이얼로그를 닫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close listener에 대한 정의는 이제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close listener는 onClick listener의 implement다 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서 subclass로 정의가 되고 있죠. 다이얼로그라는 객체를 private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close listener 메소드에는 this라는 건 현재 다이얼로그 액티비티를 말하죠. 현재 액티비티에 다이얼로그, 액티비티가 아니고 요 클래스죠. 현재 클래스, 서클래스니까요. 현재 클래스에서 다이얼로그 값을 전달받은 다이얼로그 객체로 대입을 시킨 거죠. 이 부분이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는 현재 이 다이얼로그를 디스미스 한다, 사라지게 한다라는 형태로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가 사라지게 하는 구문을 이렇게 구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너, 이니티 스피너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니티 스피너 메소드는 포지션 값, 행의 몇 번째이냐에 대한 포지션 값하고 컨버트 뷰, 행 레이아웃이 어느 것이냐라는 그 객체의 정보를 가져왔죠. 그래서 포지션 값은 파이널로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해서 대입을 시켜놨고요. 스피너 객체를 찾아옵니다. 스피너 객체를 찾을 때는 행 레이아웃에 있는 스피너 객체를 찾아온 거죠. 이 스피너 객체를 찾아온 다음에 스테이트 값을 하나 또 정의를 하는데, 이 스테이트 값은 주문 목록에 있는 스테이트 값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값,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 값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스피너 데이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스피너 옵션 어레이라고 해서 스피너 옵션 A라는 객체를 먼저 선언해 놨습니다. 만약에 상태가 입금 전일 때는, 현재 출력해야 될 상태가 입금 전일 때는 스피너에 대한 옵션 데이터를 두 개로 출력하도록 어레이를 초기화시키죠. 그래서 첫 번째 스피너 옵션은 입금 전이고 두 번째는 주문 취소다. 그래서 현재 주문한 주문서가 입금 전일 때는 사용자가 주문 취소를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태 값을 하나만 출력을 해서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피너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방식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심플 스피너 아이템 방식으로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찾았던 아까 스피너 객체에 이 아답터를 대입을 시키면은 스피너의 데이터가 매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피너를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on item selected, 스피너를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데, 현재 스테이트 값과 아답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스테이트 값이 다를 경우만 액션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문으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상태값이 변경이 됐다면은 현재 화면 몰 오더 리스트라는 주문 목록 화면을 다시 새로 호출을 하는데, 매개 변수를 전달하죠. 현재 페이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현재 페이지를 유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서 번호를 던져주고 변경할 스테이트 값을, 상태 값을 던져주고요. 그리고 모드는 ch state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티비티에 있는 start activi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내용 목록을 매핑해주는 아답터입니다. 이 파일명은 more order detail adapter.java라고 정의를 했죠. 위에서 아까 사용했던 이 아답터인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 파일을 만드는 소스가 나타나네요. 자,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확인을 소스를 분석을 해보면, 리스트 아답터니까 통상적인 구문이죠. 레이아웃 인플레터하고 해시맵 데이터하고 컨텍스트하고 행 레이아웃 번호하고 띠무늬를 위해서 컬러 값하고 태그 값, 그리고 목록수, 유틸리티, 그리고 현재 화면인 액티비티를 선언했습니다. 생성자를 또 작성을 하죠. 이 생성자도 역시 기존의 다른 행 레이아웃 리스트 아답터를 만들 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취했고요. 자, 이 구문도
항상 나오는 구문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겟뷰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M viewed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한번 매핑된 거는 다시 매핑되지 않도록,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띠무니 목록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칼라 값을 정의를 했었고요. 같은 내용인데 캡처가 되어 있네요. 해시맵, 이 부분은 이제 해시맵 객체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 캡처를 받았던 부분이고, 이건 요 소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캡처를 받은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매핑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매핑을 안 했을 때만 데이터를 매핑하는 구문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미지 경로 값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웹서버에서 호출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호출한 이미지를 prod img라는 이 객체의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로 출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은 기본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블랭크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구문을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제품 분류명하고 그 다음에 제품명을 화면에 출력을 했고 매핑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이제 먼저 변수 값을 가져오네요. 가격하고 그리고 수량을 가져와서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 가격을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price text라는 임시 변수에다가 가격은 얼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넘버 포맷 형태로 해서 천 단위마다 컴마가 찍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prod price text라는 객체에다가 이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주문 수량 값도 역시 수량 값도 넘버 포맷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EA 텍스트라는 객체에다가 화면에 출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금액을 출력하는 구문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버튼을 찾아서 이 디테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상품 상세 정보로 이동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디테일 인포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매핑된 이미지는 더 이상 호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구문이죠. 자, 디테일 인포 메소드입니다. 디테일 인포 메소드는 상품 상세 보기, 몰 상세 보기 화면이죠. 제품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되게 액티비티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할 때 상품 번호를 던져줘서 어느 제품에 대해서 상세 보기를 할 건지를 인텐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화면 전환을 이루도록 소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프 기능을 하는 액티비티로 myzone.java 파일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액티비티는 이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스를 열어서 구문은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죠. 화면 전환하는 구문만 있으면 되니까. 유틸리티를 가져와서 CMS util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현재 액티비티를 act라고 정의를 하고, 이 CMS util이라는 util 클래스의 현재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cms util.goActivi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느 화면으로 이동하냐면
more order list 주문 목록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호출하면 바로 이 액티비티로 점프하는 그런 기능을 구사하는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메뉴 .java 파일을 열어서 메뉴를 my존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액티비티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ase r.id go my존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my존이라는 액티비티를 호출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